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회 예상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교재는 20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컴활 1급 실기 합격에 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바로 힘을 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기본 작업 유형이죠. 기본 작업의 문제 배점은 15점이 됩니다. 자, 지겨우시겠지만 기본 작업에서 반드시 저희가 15점을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실습 파일은 테스트 4번 파일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실습 파일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B2에서 H27 영역에서 있고 일자가 토요일이거나면 OR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25일인 데이터의 DVD 코드, DVD명, 장르, 가격, 열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조건은 B2에서 B30 영역에 입력하라고 하고요. 결과는 B32셀부터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함수 하나가 나오는데요. weekd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수로 날짜가 주어지게 되면 날짜의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가 weekday 함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요일이 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각 요일을 번호로 출력을 해주는 함수가 weekday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의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가 weekday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을 1로 출력을 해주고 월요일은 2, 화요일은 3, 수요일은 4, 목요일은 5, 금요일은 6, 토요일은 7로 해서 표시를 해주는 함수가 weekday 함수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원래 정석 weekday 함수는 자, weekday에 인수로 날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옵션이 주어지게 돼요. 자, 옵션이라고 하면 어떤 k와 같은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옵션에 따라서 월요일을 1로 시작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을 1, 화요일은 2, 수요일 3, 목요일 4, 금요일 5, 토요일 6, 일요일 7로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옵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함수를 weekday는 인수 날짜랑 요일 번호를 준다고만 정리를 해둔 이유는 해당 옵션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엑셀에서 사용할 때 weekday 함수라고 입력을 하고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이 옵션에 대한 도움말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어떤 값을 줄지는 절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아무튼 참고적으로 해당 부분이 기본 값이기는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엑셀 실습을 하면서 자세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번 유형은 한번 코드를 직접 적어볼까요? 자, 조건을 적어보게 되면 OR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weekday라고 적어주시고요. weekday 함수를 통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구하면 되겠는데, 자, 어떤 날짜가 있는 셀이 있을 거예요. 그 셀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해당 부분이 기본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당 옵션을 생략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을 기본 값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토요일이면 7을 적어주면 되겠고, 일요일이면 1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문제에서 weekday 함수는 날짜의 요일 번호만 구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작업의 소갈로 1번 고급 필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가져올 열을 먼저 가지고 오면 되겠죠. DVD 코드, DVD명, 그리고 장르, 가격열을 우선은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2셀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VD명, 그리고 장르,
가격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과를 표시할 B32셀에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조건을 작성해주면 되겠죠. 문제 보게 되면 B29셀부터 B30셀까지 조건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B29셀에 조건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B30셀에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에 는을 적어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 보게 되면 입고 일자가 토요일이거나 라고 하죠. 자, 5월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고 일자에서 요일 번호를 구하면 되겠는데요. 자, weekday 함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weekday 함수에 대한 괄호를 열어주시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조건 비교할 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입고 일자가 여기 있죠. 이 3셀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셀 클릭해 주시고요. 자, 고정해 주실 때는 행 번호에는 고정을 빼주시면 되죠. 자, 왜냐하면 고급 필터를 적용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건을 비교하기 때문에 행 번호에는 고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콤마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윅데이 함수에서 옵션에 사용할 부분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엑셀에서 이렇게 다 도움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분의 인수를 적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참고적으로 해당 부분 1이 기본값이에요. 즉, 일요일이 1, 토요일이 7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지에 보게 되면 생략돼서 결과가 표시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인수 1을 주셔도 돼요. 인수 1을 주게 되면 일요일이 1이 되죠. 자, 그러면 1을 주게 되면 일요일을 구하게 되고요. 자, 다음 조건으로 윅데이라고 주시고 동일하게 이 3셀을 클릭해 줍니다. 인수로 1을 준 다음에 토요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 작성이 다 완성이 된 건데요. 자, 윅데이 함수를 통해서 일요일일 때의 조건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토요일일 때의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윅데이 함수에서 두 번째로 들어갈 인수 자리에 지정할 옵션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조건 작성하셨으면 엔터 버튼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논리값이 출력되는데요. 해당 논리값은 첫 번째 행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전혀 관련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면 되겠죠? 저희가 고급 필터를 수행할 영역에서 아무 곳에 셀을 위치시켜 두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 고급이라고 있죠? 해당 고급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건 범위, 해당 조건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조건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복사 위치는 저희가 결과를 나타낼 곳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고급 필터를 수행했고 결과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 바로 살펴볼게요. B3에서 H27 영역에서 입고 연도가 2023년도가 아니고라고 하네요. 자, 우선은 아니고라고 하면 AND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고면 not 연산자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ear와 not and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조건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대여료가 2,500원 이상인 행 전체에 그러면 해당 부분이 조건 2번이 되겠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임꼴,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강을 적용하라고 하네요.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not 함수는 일전에 배웠었는데요. not 함수 안에 어떤 논리값이 들어가면 해당 논리값을 반대로 출력해주는 함수가 not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논리값에는 true 또는 false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true 또는 false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논리 부분에 들어오는 값이 true라고 하면 여기에 true가 들어오면 결과로 false가 출력되도록 해주는 함수가 not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 1번만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보게 되면 입고 연도라고 하네요. 자, 이어 함수를 사용하라는 걸 봤을 때 어떤 날짜가 있는 셀이 있는데 거기서 연도를 추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셀에서 연도를 추출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연도가 2023년이라고 하면 2023년인 행이 되겠죠. 여기에서 not을 통해서 묶어주게 되면 2023년도가 아니고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 1번 같은 경우는 not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소괄로 2번 문제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2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영역은 B3셀부터 H27셀까지 되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기에 앞서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B3셀 클릭해 주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H27셀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새 규칙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지정할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에서 조건 작성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바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2023년도가 아니고죠. 우선은 AND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조건 1번을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입고 연도가 2023년도가 아니고죠. 그러면 not을 먼저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이 열에 입고 일자가 있습니다. 해당 입고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라고 적어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첫 번째 행 클릭해 주시면 되죠. 이 3셀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고정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건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행에는 달러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고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거죠. 자, 이어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2023년이라고 하면 해당 부분은 입고 일자의 연도가 2023년이다가 되는데 not이 있기 때문에 입고 연도가 2023년도가 아니고라는 조건이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조건 1번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대여료가 2,500원 이상인 에 대한 조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대여료는 여기에 있네요. 자, 그러면 대여료 H3셀 클릭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행 앞에는 달러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2,500원 이상이죠. 그러면 조건 2번 작성도 완료가 되었고요. AND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작성했으면 해당 조건에 맞는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서식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에 보게 되면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이죠. 굵은 기울임꼴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색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색 빨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조건부 서식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됩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용지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배율은 자동 맞춤으로 설정하여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전체 페이지 번호와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바닥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표시예를 보면 전체 해당 부분이 전체 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중을 입력하고 현재 페이지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2에서 H7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 풀 때 인쇄 영역을 먼저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설정하면 실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해당 부분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도록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괄로 3번 문제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의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이시트에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문제에서 봤듯이 인쇄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B2에서 H27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B2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H27셀을 클릭해서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본 메뉴 상단에 보게 되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인쇄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인쇄 영역 설정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이 되고 나면 해당 부분의 이름 상자에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인쇄 영역을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설정을 위해서 해당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용지 방향 설정을 해주라고 하죠. 해당 가로 방향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율 관련해서는 자동 맞춤으로 설정을 하는데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우선은 자동 맞춤 선택해 주시고요. 용지 너비를 1로, 높이를 1로 지정하게 되면 한 페이지 안에 자동으로 배율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자동 맞춤을 설정해 주시고 숫자 11을 입력하게 되면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배율과 용지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시고요. 문제에 보게 되면 바닥글을 설정하라고 하죠. 해당 바닥글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닥글은 하단의 가운데 구역이니까 해당 가운데 구역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표시 예와 같이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와야 되죠. 자, 해당 그림 아이콘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체 페이지 수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중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칸 더 띄우고 현재 페이지 번호가 있는 그림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바닥글의 가운데 구역에 표시 예와 같이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닥글 미리 보기에서 표시 예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탭에 가게 되면 인쇄 영역은 저희가 앞서 B2에서 H27셀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했었는데 해당 부분이 인쇄 영역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하죠. 해당 부분은 해당 인쇄 제목에서 반복할 행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할 행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행이죠.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할 행에 이 행이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모두 설정이 되었네요.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서 소괄로 3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계산 작업이 나오게 되죠. 자, 계산 작업의 문제 배점은 30점이 됩니다. 즉, 소괄로 1번부터 소괄로 5번까지 각각 6점씩 해서 총 30점의 배점이 되는 유형이 계산 작업 유형입니다. 소괄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과목 코드 학과와 그리고 표 2의 코드 상세를 이용해서 I4에서 I21 영역에 과목 구분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고요. 아래쪽의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과목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이용하여 자, 해당 부분에서 left 함수가 사용될 것 같다. 그쵸? 아래쪽에 보면 hlookup left 함수 그리고 ampersand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left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하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글자를 이용해서 표 2 코드 상세에서 과목 구분을 추출하라고 하네요. 어떤 참조된 범위에서 값을 가지고 올 때 hlookup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ookup 함수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hlookup은 가로 참조 함수입니다. 그리고 세로 참조 함수도 있었죠? 세로 참조 함수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과의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해서 표시 예와 같이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 코드가 C001이면 과목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 C를 추출해서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학과가 수학과인 경우에는 왼쪽 두 글자 수학을 추출해서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소괄로 1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의 소괄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과목 코드와 그리고 학과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표 2에 있는 코드 상세를 이용해서 표시 예와 같이 I4에서 I21 영역의 과목 구분을 표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과목 코드에서 왼쪽 한 글자를 추출을 해서요. 코드 상세에서 과목 구분을 가져오는 것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답을 작성할 I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우선은 과목 코드를 이용해서 과목 구분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사용할 함수 hlookup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ookup은 가로 참조 함수죠. 찾을 값을 첫 번째 행에서 찾아주는 게 바로 hlookup 함수가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선은 찾을 값을 먼저 선택을 해야겠는데요. 찾을 값은 과목 코드에서 왼쪽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를 위해서 left 함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B4셀에서 값을 가지고 오면 되죠. B4셀 클릭해 주시고요. 고정은 자, 저희가 채우기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해당 참조 범위도 아래쪽으로 같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행 번호 앞에는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면 되죠. 그래서 left에 대한 인수를 1로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hlookup에서 찾을 값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찾을 범위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hlookup 함수는 첫 번째 행에서 찾을 값을 찾게 되죠. 그쵸? 자, 우선은 범위 지정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25에서 E26까지 범위 지정을 하고요. F4키를 통해서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니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값을 가져올 행 번호는 2행에서 가지고 오면 되죠. 1행, 2행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 인덱스 넘버는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A, B, C는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그래서 false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엔터를 입력하고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false에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false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false라고 다시 입력하고요. 엔터 버튼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과목 구분이 표 2에서 잘 추출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작성하면 되겠죠. 자, I4셀에서 이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있네요. 앰퍼샌드를 통해서 괄호를 열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앰퍼샌드를 한 번 더 입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학과의 왼쪽 두 글자라고 하죠. 자, 학과는 D열에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left 함수 한 번 더 적어 주시고요. 자, D4셀 클릭해 주시고 해당 부분도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면 참조가 아래쪽으로 같이 내려가죠. 그래서 행 번호 앞에는
고정 표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글자를 추출해야 되니 left에 대한 인수로 2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앰퍼샌드 연결하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엔터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쭉 해보겠습니다. 자, 칸이 넘어가는데요. 여기 I와 J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의 길이에 맞게 셀 너비를 조정했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결과가 잘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중간 기말 필드를 이용하여 제24에서 제21 영역에 등급을 표시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됩니다. 중간 더하기 기말 점수와 표 3의 등급 기준을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인덱스와 매치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99% 이상 인덱스 함수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됩니다. 자, 해당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안 하시더라도 인덱스 관련된 유형 문제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소괄로 2번 문제도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에서 우선 범위가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해당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의 행번호와 열번호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게 인덱스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 함수에서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행번호와 열번호를 지정해서 해당 범위에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텐데 이때 행번호와 열번호에서 다른 함수, 대표적으로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번호와 열번호를 지정해주는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무튼 매치 함수도 보겠습니다. 자, 찾을 값이 주어지고요.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 즉 해당 범위에서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게 매치 함수가 됩니다. 자, 1, 2, 3, 4에서 2가 존재하는 상대 위치는 2가 되죠. 0, 1, 2, 3, 4에서 2가 존재하는 상대 위치는 3이 됩니다. 그쵸? 해당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해당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이렇게 해당 범위에서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게 매치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매치 함수의 인수를 지정하게 되는데 해당 찾을 값이 범위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k는 0을 지정하게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유사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k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자, 유사한 값을 찾게 될 때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하는데요. 이 경우에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는, 즉 해당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는 k는 1을 지정해주고요. 해당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는 k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살펴봤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괄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중간 기말 필드를 이용하여 제2열에 등급을 표시해주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표 3에 있는 등급 기준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 플러스 기말 점수를 해당 범위에 맞게 등급을 선택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저희가 답을 작성할 제3셀을 우선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할게요. 자, 우선 인덱스 함수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값을 가지고 올 범위를 우선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등급에서 값을 가져오면 되니까 해당 등급을 범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30에서 D35셀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번호와 열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해당 범위에서 열번호는 어차피 1이 되죠. 그쵸? 그러면 중간 플러스 기말 점수에서 행번호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해당
영역에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잘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행번호를 먼저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때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ookup value네요. 찾을 값은 중간 더하기 기말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 더하기 기말 점수를 적어 주시고요. 이때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해당 중간 점수와 기말 점수가 다 참조가 아래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행번호 앞에는 달러 표시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 더하기 기말을 한 값이 찾을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찾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범위에서 바깥쪽에 있는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우선은 수식을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C30에서 C35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세요.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 더하기 기말을 한 값이 해당 범위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죠. 유사하게 일치하는데 값이 보게 되면 60부터 해서 50, 40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림차순으로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K 값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행 번호를 구하면 되고요. 열 번호는 앞서 저희가 인덱스 함수에서 정의한 범위, 해당 범위에서는 1열만 가져오면 되니까 1이라고 설정을 하고 인덱스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등급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저희가 작성한 수식을 간단하게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참고적으로 해당 범위의 값이 60 이하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해당 셀에 입력된 값은 60이 됩니다. 여기 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숫자를 0으로 입력받고 이후에 이하라는 형식이 지정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희가 작성한 수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덱스를 먼저 적어 주었고요. 인덱스에서 사용할 범위를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D30에서 D35까지 인덱스에 대한 범위를 지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행 번호와 열 번호를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열 번호에 들어갈 값은 해당 범위는 1열밖에 없으니까 1을 지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행 번호만 잘 설정을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행 번호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치 함수를 사용했었죠. 자, 매치 함수를 사용했는데 수식에서 보면 이쪽 부분이 됩니다. 자, 매치 함수를 사용했는데 매치 함수에서 찾을 값을 먼저 구해 주어야 되죠. 그때 저희가 중간 더하기 기말로 찾을 값을 설정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E 4셀과 F 4셀을 더한 값을 찾을 값으로 해서 지정을 해 주었고요. 해당 찾을 값을 찾을 범위가 어디예요? 매치 함수에서 해당 부분이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범위를 C30셀에서부터 C35셀까지 해서 범위 지정을 해준 게 되고요. 자,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해당 범위가 여기 말고 여기를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시면요. 이거는 엑셀에서 함수 사용 방법으로 정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F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있을 때 이때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범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범위 지정이 되어 있을 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범위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C30에서 C35까지를 범위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정한 찾을 값이 해당 범위에서 유사하게 일치가 되죠. 그래서 해당 부분은 K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해당 범위를 보게 되면요. 자, 해당 범위를 보게 되면 60, 50, 40, 30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범위가
나타나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유사하게 일치일 때 해당 범위가 내림차순이면 K는 마이너스 1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매치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면 저희가 앞서 작성한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당 수식 이해되실 거라 믿고 소괄로 2번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과목 코드와 학과를 이용해서 표 4의 H26에서 I28 영역에 코드와 학과별 인원수를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됩니다. 코드는 과목 코드의 첫 번째 글자라고 하고요. count, if, left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코드와 학과별인 걸 보니 코드가 하나의 조건이 될 것 같고요. 학과가 또 다른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계산하려고 하니 count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문제에 제시된 count, if, left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열 수식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이 합계와 개수는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개수를 구할 때는 sum만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sum과 if를 사용할 수도 있고 count와 if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count와 if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조건이 두 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경우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라고 적어주시고요. if 적어주시고, 자, 조건 한 개일 때의 조건 자리에 조건이 두 개니까 조건 1번과 2번을 곱해서 해당 자리에 들어오는 게 다예요. 그쵸? 그래서 조건 1번, 그리고 조건 2번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해당 부분이 결국 if 함수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당 조건이 참일 때 1을 주고 해당 1의 개수를 카운트하게 되면 인원 수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if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count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nt와 if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배열 수식 작성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답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 기억하시죠? 아무튼 해당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바로 소갈로 3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 1의 과목 코드와 학과를 이용하여 표 4가 여기에 있네요. 표 4에서 코드와 학과별 인원수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조건은 코드가 하나의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학과가 하나의 조건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을 바로 수식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답을 작성할 H26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등호를 입력해 주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count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if 함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건 1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조건 1번에 대한 괄호를 열어줄게요. 자, 조건에 대한 괄호를 열고 닫아주는 거는 수식 작성할 때 안 헷갈리려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해당 부분에 조건 1번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드를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코드는 과목 코드의 첫 번째 글자라고 하죠. 그러면 해당 과목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해야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left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자, 배열 함수에서 사용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B4에서 B21 영역까지 범위 지정을 해 주시고요.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범위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해당 범위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것이 해당 코드와 같은 지를 가지고 조건 1번을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G26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채우기를 아래쪽으로 하면 해당 조건에 대한 참조도 아래쪽으로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F4키를 통해 고정을 할 때 행 번호 앞에 달러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1번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다음으로 조건 2번을 작성해 볼게요. 조건 2번은 학과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학과 필드는 D열에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범위 고정되어야 되죠.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과 같은지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25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채우기를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같이 조건을 참조하는 부분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는 행을 고정을 하고요. 열에서 고정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4키로 열에는 고정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건 2번에 대한 괄호를 닫고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결국 if 함수에 대한 조건이 되겠다. 그쵸? 조건을 작성했고요. 그런 다음에 1을 지정해주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count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rl Shift Enter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고요. 옆으로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코드와 학과별 인원수를 계산을 했고요. 자, 저희가 작성한 수식을 보게 되면 해당 부분 조건 1번이 된다. 그쵸? 그리고 해당 부분이 조건 2번이 됩니다. 이때 문제 풀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은 자, G26셀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가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행 번호 앞에 달러 기호가 없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해당 부분에서는 자, 수학과 채우기 드래그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같이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행 번호는 고정이 되고 열 앞에는 달러 기호가 없다는 거 해당 부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소갈로 3번 풀이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과목 코드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을 이용해서 H3에서 K34 영역의 코드별 최대 점수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고요. 코드는 과목 코드의 첫 번째 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max, if, left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배열 수식을 계산할 건데요. 최대 점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max 함수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별이라고 하는 거 보니 조건이 한 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어떤 배열 수식의 정형화된 형태가 나오는데요. 합계와 개수를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최대 값이라고 하면 자, 평균일 때를 한번 볼까요? 평균일 때를 한번 보면 average가 나타나고 if 조건 그리고 average 즉 평균을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해당 부분이랑 동일합니다. 자, 최대값이라고 하면 average 자리에 max라고만 적어주시면 if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조건에 만족했을 때 값을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구할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고요. 만약에 코드별 최소 점수라고 하면 맥스 대신에 민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소갈로 4번 문제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갈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을 이용하여 H32에서 K34 영역, 자, 해당 영역이 되겠네요. 해당 영역에 코드별 최대 점수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코드라고 하면 해당 코드별이 되겠네요. 해당 부분을 조건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게 되면 중간 기말 과제 출석에 따라서 값을 계산할 곳이 옆으로 한 칸씩 이동되면서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코드를 작성하고 문제를 푼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답을 작성할 H32셀을 우선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ax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if 열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조건을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코드에 따른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과목 코드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면 되겠죠. 해당 과목 코드가 있는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고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죠.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고 여기에서 한 글자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표 5에 있는 코드와 같은지를 조건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G32셀을 클릭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참조되는 범위도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이 있는 쪽에는 달러 기호를 빼주신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건을 그러면 작성을 했어요.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작성을 했고요. 다음으로 최대값을 구할 계산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간 일대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이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때 고정이 어디에 되는지 표시하는 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해당 부분에서는 중간고사일 때 코드별 최대 점수를 구할 거고요. 다음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기말고사일 때가 되죠. 기말고사일 때는 옆으로 채우기 드래그가 이동함에 따라서 참조, 즉 계산할 범위도 옆으로 같이 이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할 범위에서도 열에는 달러 기호 빼주신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요. if에 대한 괄호 닫고 max에 대한 괄호 닫아주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답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옆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소갈로 4번에 대한 문제풀이는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H32셀에서 수식을 작성을 했고요. 옆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했어요. 그쵸? 해당 채우기 드래그 된 부분의 수식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I32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채우기를 함으로써 수식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4에서 B21 과목 코드 영역은 고정이 되어 있고 고정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G32셀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해당 코드는 그대로 넘어와요. 그리고 계산할 범위를 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되죠. 해당 부분 보라색 표시가 기말 쪽에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즉 저희가 H32셀에서 수식을 작성을 했고 채우기 드래그를 오른쪽으로 함에 따라서 계산할 범위도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채우기 드래그를 오른쪽으로 하면 과제 부분에서도 계산할 범위가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할 범위에서 열 쪽에 달러 표시가 빠진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 거라 믿고 소갈로 4번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총점을 작성하여 K4에서 K21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고요. 해당 소갈로 5번 문제는 저희가 직접 VBA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fn 총점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 준다고 하네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사용자 정의 함수 fn 총점이 있고요. 인수는 중간, 기말, 과제, 출석 순으로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점을 계산을 할 건데 총점은 중간 더하기 기말 더하기 과제 곱하기 0.5, 출석 곱하기 0.5 플러스 추가 점수로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 점수는 과제와 출석 모두 15점 이상이면 그러면 AND 조건이 되겠네요.
15점 이상이면 3점, 그 외는 0점으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자, 조건이 있죠. 그래서 if, else문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해당 구문에서 if문을 작성해 볼게요. if, 과제와 출석 모두 15점 이상이죠. 그러면 과제 15점 이상 and 출석이 15점 이상일 때 된 이때 추가 점수를 3점으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외는 else 추가 점수를 0점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 if로 마무리해 주시면 조건문에 대한 구문이 작성이 됐네요. if와 and if로 if 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fn 총점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fn 총점은 중간 더하기, 기말 더하기 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교재의 답지에 보게 되면 이 if 구문 안에 바로 fn 총점은 중간 더하기, 기말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추가 점수를 3점으로 줬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에 fn 총점은 중간 더하기, 기말 더하기 쭉 해서 마지막에 출석 곱하기 0.5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서 첫 번째로 작성하나 두 번째로 작성하나 상관없습니다. 자, if 구문에서 추가 점수만 정의를 하고요. 마지막에 fn 총점으로 마무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교재에 제시된 방법대로 해당 if 구문일 때 fn 총점을 작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경우일 때 fn 총점을 각각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풀이를 보고 어떻게 작성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5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소갈로 5번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해서 푸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삽입이라고 있죠. 여기에 어떤 모듈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듈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창에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 제시된 public 펑션부터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public 펑션 fn 통점 그리고 인수를 중간, 기말, 과제, 출석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public 펑션부터 해서 end 펑션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해당 구문 안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작성해 볼게요. if 과제가 15점 이상 그리고 출석도 15점 이상이죠. and 출석도 15점 이상일 때 교재의 답지에 보게 되면 이때 fn 총점으로 해서 바로 계산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추가 점수를 바로 정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추가 점수라고 적어주고요. else 나머지 경우에는 추가 점수를 0점으로 주겠다고 하고 and if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돼요. 뭐 어떻게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if와 and if를 통해서 if 구문을 완성했고요. 이번에는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내용을 추가 점수를 정의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교재 답지에 보면 해당 부분에 바로 fn 총점을 정의를 해두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fn 총점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더하기, 기말 더하기, 과제 곱하기 0.5 더하기 출석 곱하기 0.5 그리고 더하기 추가 점수를 해주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if 구문에서 추가 점수가 계산이 되었을 거고요. 해당 추가 점수가 들어올 건데 과제와 출석 모두 15점 이상이 아니면 추가 점수에 그냥 0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인수로 받는 중간이 여기로 들어올 거고 기말 과제에 출석이 들어와서
해당 결과에 따라서 fn 총점을 반환해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셨으면요.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성한 함수를 가지고 K4에서 K21 영역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fn 통점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인수를 중간, 그리고 기말, 과제, 그리고 출석까지 지정해 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해당 K열에 총점을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분석 작업 유형이 되죠. 분석 작업의 문제 100점은 20점이 됩니다. 소걸로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분석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문제 100점은 10점이 됩니다. 자, 소갈로 1번은 주로 피벗 테이블 관련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 문제에서 저희가 획득해야 할 점수는 10점이에요. 자, 왜냐하면 해당 문제는 10점 또는 0점이기 때문이죠. 자, 아래쪽에 보면 부분 점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보이죠? 즉, 피벗 테이블 문제에서는 10점을 꼭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도 당연히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 때는 실수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서 풀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dvd 목록.csv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사용할 외부 데이터가 csv라는 파일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원본 데이터는 구분 기호 쉼표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dvd 코드, dvd명, 장르, 입고 일자, 시간 분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아래쪽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입고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입고 일자가 있는데요. 연도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장르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합니다. 자, 장르 필드가 여기 있는데요. 해당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지정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 그림에서 시간 필드가 여기 있네요. 자, 해당 시간 필드를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셀 서식을 지정해주면 되겠는데요. 아래쪽 그림을 보면 소수점 자리가 한 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고, 자, 열의 총합계가 어느 부분이죠? 해당 부분이 열의 총합계가 됩니다. 그쵸? 즉 행의 총합계 말고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다 아시겠지만 A, B, C, D 해당 부분이 열이 되고 1, 2, 3, 4가 행이 되죠. 해당 열에 대한 열의 총합계는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행에 대한 행의 총합계는 오른쪽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하네요. 피벗 스타일 보통 3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우선은 해당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 때 각 필드를 어느 영역에 배치할지가 중요할 텐데요. 해당 그림을 보고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화살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위쪽에 있는 입고 일자 연도가 열 영역에 위치하면 될 것 같고요. 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행 영역에 들어갈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해당 장르 필드가 행 영역으로 배치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입고 일자 연도는 열 영역에 배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감 영역에 위치할 필드는 dvd 코드와
시간분이라는 필드가 위치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각 필드를 각 영역에 맞게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피벗 테이블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쵸? 자, 아무튼 소갈로 1번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의 소갈로 1번 문제, 피벗 테이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확인해야 될 게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되죠. 자, 해당 부분은 B4셀부터 해서 시작하네요. 그래서 저희도 B4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4셀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파일은 .csv 파일입니다. 자, CSV 파일 같은 경우는 리본 메뉴 상단에서 삽입 탭으로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했었죠. 그래서 삽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ACCDB라는 액세스 파일에서도 피벗 테이블을 작성했었는데 해당 부분을 작성할 때는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실습했었죠. 해당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피벗 테이블 눌러주시고요.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라고 있죠.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해서 연결 선택 눌러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더 찾아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가져올 파일은 dvd 목록.csv 파일이죠. 해당 파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vd 목록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열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텍스트 마법사 단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데이터를 가져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원본 데이터는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라는 내용이 있으니 해당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구분 기호가 문제에 보면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탭을 체크 해제하고 쉼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쉼표 체크하셨으면 아래쪽의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올 때 데이터 서식 관련된 내용은 없었죠. 자, 그러면 해당 단계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에서 DVD 목록 파일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피벗 테이블은 기존 워크시트에 배치를 할 거죠. 기존 워크시트에 배치를 할 건데 위치는 B4셀이 잘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B4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을 보고 시작하는 위치에 클릭한 상태에서 풀면 실수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에 보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하라고 하죠. 해당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 필드를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열 영역을 먼저 배치해 볼게요. 자, 입고 일자가 열 영역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해당 입고 일자를 열 영역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고 일자를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입고 일자 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입고 일자가 월 단위로 그룹화된 필드, 분기별로 그룹화된 필드, 연도별로 그룹화된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게 되면 열 영역에는 입고 일자가 연도로 그룹화된 필드만 있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열 영역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은 해당 필드를 위쪽으로 다시 드래그를 해서 제외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해당 방법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문제에서 사용할 연령력이 있는 필드는 입고 일자 연도기 때문에 해당 입고 일자 연도를 제외하고 우선은 해당 필드를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고 일자 필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다시 올려주시고요. 입고 일자 월도 올려주시고 입고 일자 분기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행령력에 들어갈 장르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장르는 행령력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감령력에 들어갈 필드가 DVD 코드와 시간분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자, 해당 필드를 감령력으로 드래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VD 코드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분 필드도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령력에 시그마 값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필드가 추가된 거 보이시죠? 해당 감령력에 2개 이상의 필드가 위치하게 되면 시그마 값 필드가 위치가 되게 되고요. 해당 위치는 연령력에 위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령력에 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고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시그마 값이라는 게 연령력에 위치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값은 연령력에 그대로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입고 일자 필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제에 보게 되면 입고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하죠. 해당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입고 일자 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드를 위쪽으로 다시 드래그를 해서 제외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당 영역이 있는 데이터, 즉 C5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C5셀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여기에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자, 해당 그룹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룹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도를 기준으로 그룹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즉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월을 기준으로 그룹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해당 월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도와 월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해당 문제에서는 연도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면 되니까 해당 월은 체크 해제를 하고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해당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할 필드를 각 영역에 맞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아무 곳이나 클릭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보고서 레이아웃 있죠? 보고서 레이아웃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개요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입고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앞서서 설정을 해 주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르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겠는데요. 장르 필드가 B6셀에 있네요. 그쵸? 자, 해당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해당 화살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화살표 버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를 기준으로 정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보게 되면 장르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으니 해당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필드의 표시 형식을 설정해 볼게요. 자, 시간 필드가 D6셀에 있네요. 자, D6셀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현재는 합계를 기준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시간분은 평균으로 요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우선 평균을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숫자 범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소수 자릿수를 1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아무 곳에 클릭해 주시고 리본 메뉴 상단의 디자인 탭에서 총합계라고 있죠. 해당 총합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클릭을 했고요. 다음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스타일, 자, 위쪽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죠. 여기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고요. 피벗 스타일 보통 3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한 것 같은데요. 한번 그림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비교를 하게 됐을 때 피벗 테이블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결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번 문제에서 저희가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하는 것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추가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자, 해당 부분 어떻게 설정하는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이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됩니다. 아래쪽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 1에 있는 현금 매출의 B3에서 B8 영역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텍스트 나누기를 수행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의 현금 매출과 임시 시트, 자, 어떤 시트가 있는데 해당 시트의 이름이 임시 시트로 보이네요. 임시 시트의 표 2에 있는 카드 매출의 마트별 합계를 B3에서 E17 영역에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즉, 해당 문제는 통합 기능을 사용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두 가지 부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텍스트 나누기를 먼저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B3에서 B8 영역이라고 하네요. 자, 해당 영역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B3셀을 클릭을 하고요. Shift 버튼 누르고 B8셀을 클릭해 줍니다. 즉,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신 상태에서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데이터 탭 있죠? 데이터로 들어가 주시고요. 데이터 도구에 보면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해당 텍스트 나누기를 수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 눌러 주시고요. 문제에 보게 되면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죠. 즉,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버튼 체크된 상태에서 아래쪽의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구분 기호는 탭이 아니라 쉼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쉼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데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각 데이터들이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각 열에 대해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서식 지정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B3에서 B8 영역에 지정되어 있던 데이터가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텍스트 나누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통합 기능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표 1의 현금 매출 해당 부분과 그리고 임시 시트에 있는 아래에 임시 시트가 있네요. 해당 시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시 시트에 있는 해당 부분을 카드 매출의 마트별 합계를 구하는데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 두 개의 영역을 가지고 표 3에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답을 입력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12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E17셀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 그룹의 통합이라고 있죠. 해당 통합 버튼 눌러주세요. 말 그대로 통합 기능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문제에 보면 카드 매출의 마트별 합계죠. 그래서 함수 부분은 합계로 그대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살표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면 개수라든지 평균과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 아무튼 문제에서는 합계를 구하라고 하니까 함수에서 합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해당 함수의 합계를 사용할 참조 범위를 아래쪽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해당 범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하셨으면 여기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임시 시트에서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당 임시 시트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임시 시트로 들어가서 해당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조 영역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합계를 계산할 참조 영역을 아래쪽에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분석 작업 2번 시트와 임시 시트에서 각각 범위 지정을 해 주었죠. 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사용할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첫 행 4월, 5월, 6월과 매장명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통합 기능을 이용할 때 첫 행과 왼쪽 열을 이용을 해서 통합을 수행한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그러면 해당 부분에 답이 잘 구해졌는데요. 4월, 5월, 6월과 각 마트별로 A마트, B마트, C마트, D마트, E마트가 있죠. 여기 부분이 계산이 잘 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4월, 5월, 6월 A마트부터 E마트까지 해서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있는 데이터와 임시 시트에 있는 데이터의 합계를 해당 부분에 잘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 나누기와 통합 기능을 수행해 보았는데요. 해당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빈도가 높진 않은데요. 가끔씩 실기 문제에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문제는 한번 풀어보면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했던 그 과정들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른 영역에 있는 데이터, 해당 영역과 그리고 임시 시트에 있는 영역의 값을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한 것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답을 구할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사용할 함수를 선택해주고 각 참조 영역만 잘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값을 구할 때 첫 번째 행과 그리고 왼쪽 열을 이용하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괄로 2번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기타 작업 유형이 출제가 되죠. 문제 배점은 35점이 됩니다. 소괄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라고 하고요. 각 2점씩 배점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각 2점씩이니까 차트 유형에서는 10점 배점이 되고요. 해당 문제에서 저희가 획득해야 될 점수는 반드시 10점을 획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를 반드시 획득해 주어야 되는 유형에서는 반드시 획득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계산 문제라든지 VBA 코드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맞출수록 합격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동그라미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아래쪽 그림을 보면 매출액이 해당 부분이 되네요. 자, 해당 부분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B2셀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차트 제목은 해당 부분이 되죠. 해당 부분을 B2셀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하고 글꼴 크기는 13,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리고 글꼴 색을
진한 파랑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립금 계열의 겹치기를 0%, 간격 너비는 200%로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아래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해당 부분을 몰라도 실기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계열 겹치기는 해당 부분이 계열 겹치기죠. 말 그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얼마나 겹치게 설정할 건지를 설정하는 게 계열 겹치기가 되고요. 간격 너비는 말 그대로 해당 부분과 해당 부분 간의 간격의 너비가 해당 부분이 됩니다. 아무튼 계열 겹치기를 0%, 간격 너비는 20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례 위치를 위쪽에 배치하고 자, 범례는 해당 부분이 되네요. 자, 범례를 그림과 같이 위쪽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범례에 표시된 계열의 순서를 그림과 같이 변경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해당 그림은 변경이 된 후의 모습이니까 적립금 수수료 매출액 순으로 계열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자, 그런 것을 문제처럼 이렇게 계열의 순서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의 차트 문제 바로 엑셀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의 소갈로 1번 차트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그라미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계열의 차트 종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이 매출액이 되죠. 그래서 해당 부분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먼저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매출액 계열 차트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범주가 혼합 범주에서 매출액 계열 있죠? 해당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하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체크해 주시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 해당 보조축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풀이는 완료가 되었네요. 다음으로 차트 제목을 추가해 줄게요. 지금은 차트 제목이 없죠. 그래서 차트 영역을 클릭해 주고요. 우측 상단에 십자가 모양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차트 제목을 B2셀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하죠. B2셀은 해당 부분이 되네요. 해당 부분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는 적어주시고 B2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B2셀에 연결해서 차트 제목을 설정을 하였고요. 해당 차트 제목의 글꼴 크기와 스타일 그리고 글꼴 색을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글꼴 크기는 13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해당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꼴 색을 표준색 진한 파랑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표준색 진한 파랑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의 설정도 모두 완료가 되었네요. 자, 다음으로 적립금 계열에서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적립금 계열이 있는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죠. 해당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계열 겹치기는 0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간격 너비는 200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 범례 위치를 수정해 볼게요. 자, 현재는 범례 위치가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위쪽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십자가 모양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범례 있죠? 범례에서 위쪽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례가 위쪽에 잘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범례에 표시된 계열의 순서를 그림처럼 바꾸라고 하네요. 자, 그림에 보면 적립금, 수수료, 매출액 순서로 계열의 순서가 설정되어 있다. 그쵸? 자, 이를 위해서 차트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주세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트의 데이터 원본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계열의 순서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보게 되면 적립금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해당 적립금을 위쪽으로 올려주면 되겠는데요. 자, 적립금 클릭하고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수수료가 나오죠. 수수료도 위쪽으로 올려서 두 번째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제에 나타난 그림처럼 적립금, 수수료, 매출액 순서대로 범례에 표시된 계열의 순서를 수정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입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먼저 설정해 볼게요. 차트 영역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테두리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자를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림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눌러서 문제에 제시된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자, 여기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에요. 해당 그림자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설정을 했고요. 교재에서 나타난 그림과 동일한 차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라고 하고요. 각 5점씩 배점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서 10점 배점이 되죠. 자, 소괄로 2번의 매크로 유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G6에서 G40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네요. 학점이 4 이상이면 해당 부분이 조건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어떤 학점에 관련된 부분에서 4 이상이라고 조건을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색깔도 대괄호 안에 적어주면 되겠죠? 파랑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학점이 있나 보네요. 학점 앞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러면 별표를 표시하고 그 이후에 적을 서식 기호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학점이 2 미만이면 해당 부분이 조건이 되겠네요. 학점이 2 미만이면 학점 앞에 빨강색으로 글꼴 색도 대괄호 안에 빨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모양 이렇게 입력해주고 이후에 서식 문자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서식 기호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풀이는 조금 이따 엑셀에서 데이터를 보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발 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A2에서 B3 영역에 생성을 하라고 하고요. 텍스트는 서식 적용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저희가 앞서 작성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G6에서 G40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네요.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최소 값은 100분위 수로 15, 최대 값은 100분위 수로 85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대 모양은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색 노랑으로 색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D2에서 E3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는 그래프 보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그래프 보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관련 유형은 아마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의 매크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그라미 1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개발 도구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매크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생성할 때 되도록이면 해당 데이터 밖에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위쪽에 매크로 기록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현재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는 상태다. 그쵸?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G6에서 G40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을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G6셀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G40셀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화살표 아래쪽을 누르게 되면 해당 범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범주를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형식 부분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작성해 볼게요. 자, 우선은 학점이 4점 이상에 대한 조건은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색은 파랑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한글로 미음 입력하고 한자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숫자 8을 입력하면 별표를 입력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숫자 데이터를 입력받는 서식 기호인 0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받기 때문에 0.0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학점이 2 미만이면 자, 동일하게 조건을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고요. 이때 글꼴 색은 빨강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구장 모양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미음 입력하고 한자 버튼 눌러주시고요. 숫자 6번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숫자를 입력받는 서식기호 0을 적어주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이므로 0.0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나머지 경우는 동일하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0.00이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셀 서식이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위쪽에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되겠죠? 기록 중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에 나온 내용처럼 단축 컨트롤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그룹에 삽입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양식 컨트롤에서 단축 컨트롤 클릭해주세요. 자, 해당 컨트롤을 A2에서 B3셀 영역에 위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셀에 딱 맞게 위치되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2셀부터 B3셀에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저희가 작성한 매크로, 서식 적용 매크로를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단추가 잘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서식 적용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풀이는 완료가 되었고요. 이어서 동그라미 2번 풀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위쪽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그래프 보기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홈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G6에서 G40셀 영역이네요. 범위 지정해야 할 영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G6셀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화살표 아래쪽 눌러서 해당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 규칙 클릭해 주시고요.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클릭된 상태에서 서식 스타일을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데이터 막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값은 100분위 수로 해서 15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최대값은 100분위수로 해서 85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선택을 해주라고 하네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리고 색은 표준색 노랑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서식 스타일과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막대 모양까지 모두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정이 다 완료되었으니까 매크로를 중지해 주시면 되겠죠.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 클릭해 주시고요. 기록 중지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하게 단축 컨트롤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컨트롤 그룹에 삽입 눌러 주시고요. 양식 컨트롤의 단축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단추를 D2에서 E3셀에 배치시켜 주면 되겠고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해당 영역에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에는 저희가 앞서 작성한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프 보기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설정이 다 되었고 텍스트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 버튼 눌러서 해당 텍스트 지워주시고 여기에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소갈로 2번의 매크로 관련 문제 풀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3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각 5점씩 배점이 됩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3번까지 해서 총 15점 배점이 되는 거고요. 해당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순서 말씀드렸죠.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순으로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동그라미 2번에서 막히면 바로 그 다음에 계산 작업에서 못 풀었던 문제를 푸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풀이도 동그라미 1번 문제 먼저 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보면 입력 단추가 여기 있네요. 해당 단추를 클릭했을 때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서 주문 입력이라는 폼이 있나 봐요. 해당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 간단하죠? 자,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도서 주문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도서 주문 입력 점 show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도서 제목이 LST 도서 제목이라는 이름인가 보네요. 도서 제목 목록으로 아래쪽에 보면 도서 제목 목록이 해당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목록으로 I5에서 I8 영역, 해당 영역이 되겠네요. 해당 영역이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즉, 해당 폼이 초기화됐을 때 LST 도서 제목, 자, 해당 부분이 LST 도서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LST 도서 제목의 행의 원본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폼이 초기화됐을 때 LST 도서 제목의 행의 소스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로우 소스를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로우 소스로 지정할 범위 영역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 주시면 되죠. 해당 영역이 I5에서 I8 영역이 됩니다. I5에서 I8 영역을 큰 따옴표 안에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풀이는 완료가 되었네요.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도 같이 볼게요.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컨트롤 이름은 CMD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종료 단추는 해당 단추가 되겠네요.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F4셀은 해당 부분이 F4셀이네요. F4셀의 글꼴 크기는 14, 그리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한 후에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문제 만약에 처음에 봤으면 풀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해당 글꼴 관련 설정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해당 코드는 그냥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3번에서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냐면요. 우선은 F4셀의
글꼴 크기를 수정을 해주어야겠죠. 자, 글꼴 폰트가 됩니다. F4셀에서 점 폰트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죠. 그리고 사이즈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14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글꼴 스타일은 굵게인데 굵게가 영어로 볼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F4셀을 지정을 해주고 이번에는 폰트에서 볼드라는 속성을 true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폼을 종료하는 unload me를 작성해 주시면 동그라미 3번의 풀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서 작성한 어떤 이제 글꼴 관련 설정은 해당 부분 그냥 코드로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혹시나 해당 코드가 어렵거나 외우는 시간 대비 비효율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자, 해당 부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F4셀의 글꼴 크기를 설정할 때 F4셀 셀 입력해주고요. 점 폰트, 점 사이즈 뒤에 글꼴 크기 설정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F4셀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려면 점 폰트에서 볼드, 굵게가 true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봤는데요.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의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도서 주문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우선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선 디자인 모드를 먼저 눌러주시면 되겠죠. 디자인 모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해당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CMD 주문 입력이라는 단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어떤 발생하는 내용을 저희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도서 주문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할 건데요. 우선 왼쪽에 보면 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보게 되면 도서 주문 입력 폼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도서 주문 입력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show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도서 주문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쪽의 디자인 모드 다시 해제해 주시고요. 입력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서 주문 입력 폼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이 초기화됐을 때 내용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를 위해서 코드 그룹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해당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해당 폼이 있죠. 도서 주문 입력 폼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코드 보기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코드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폼이 초기화될 때이기 때문에 유저 폼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될 때니까 이니셜라이즈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실행될 내용을 아래쪽에 코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작성해 볼게요. LST 도서 제목에 어떤 행 원본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LST 도서 제목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로우 소스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 원본으로 지정할 목록을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I5에서 I8셀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LST 도서 제목의 로우 소스로 I5에서 I8 영역이 나타나도록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 버튼 다시 눌러보고요. 자, 그러면 해당 폼이 나타나는데 해당 도서 제목이 있는 곳에 I5에서 I8 영역에 있는 값이 잘 설정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풀이는 다 되었네요.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 먼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코드 그룹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 한 번 더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해당 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하면 해당 폼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서 해당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할 내용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종료 버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해당 코드 창이 나옵니다. 자, 코드 작성하기 전에 조금만 창을 조절할게요. 네,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cmd 종료라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할 내용을 아래쪽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F4셀의 글꼴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F4셀을 대괄호 안에 입력을 해주고요. F4셀의 폰트의 크기를 설정하는 거죠. 폰트 크기를 14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cmd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F4셀의 폰트 사이즈는 14로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F4셀의 폰트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설정을 하죠. 굵게가 영어로 볼드일 거예요. 자, 볼드는 true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4셀의 폰트의 굵게라는 스타일은 true로 설정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다음으로 폼을 종료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unload me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md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는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잘 설정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종료 버튼을 눌러볼게요.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F4셀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료 버튼 눌러볼게요. 아, 그러면 F4셀의 글꼴 크기가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굵게로 설정이 되고 해당 폼이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3번의 풀이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주문 입력 폼의 cmd 입력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즉 아래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7행까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다음 행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시작하기 전에 행번호 먼저 설정하고 풀이를 하면 되겠죠. 행번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선은 i는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때 행번호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데이터가 인접한 영역의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러면 B4셀이 기준이 되겠네요. 자, B4셀을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고요. B4셀에서 인접해 있는 지역의 행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current region 로스 카운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B4셀에서 인접한 지역의 행의 개수가 되고요. 해당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은 8행이다. 그쵸? 그래서 플러스 4로 행 번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 번호에서 5를 뺀 값으로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즉, 저희가 구한 행 번호가 있을 텐데 그 행 번호에서 5를 뺀 값을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해당 부분은 바로 작성할 수 있겠네요. 셀즈, 행 번호 i, 그리고 열은 2열이 되죠. 2열에는 i 빼기 5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해당 i가 저희가 위에서 구한 행 번호가 되죠. 그리고 3열에 있는 도서명은 도서 제목에서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도서 한 권당 10,000원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자, 어떤 도서든지 10,0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명이 컴퓨터 활용 능력인 경우에는 5%를 할인해서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if문을 사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f문 사용하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저희가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수량이 있는 곳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때는 해당 데이터 형식은 문자 데이터로 입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해당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서 권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두 권이면 두 권 곱하기 10,000원을 할 거잖아요. 해당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량이 숫자 데이터여야 된다. 그쵸? 그러면 해당 수량은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점 밸류를 통해서 데이터 형식을 변환해 주어야겠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해당 가격이 있는 if문만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까요? 자, if문 한번 볼게요. 자, if 도서명이죠. 그러면 도서명은 3열에 있네요. 셀즈 i, 3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면 해당 부분은 좀 생략해서 적을게요. 이때는 셀즈 i, 5열, 5열에 들어가죠. 1열, 2열, 3열, 4열, 5열의 가격이 들어갑니다. 5열에는 10,000원에서 권수를 곱하면 되는데 권수는 4열에 있다. 그쵸? 즉 수량이 4열에 있습니다. 그러면 셀즈 i, 4에서 받고요. 해당 계산식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면 5% 할인하죠. 그래서 0.95를 곱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경우 셀즈 i, 5는 그냥 10,000원에서 수량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if문과 end if를 통해서 if문을 작성했고요. 해당 풀이도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문일은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해당 부분은 뭐 어렵지 않겠네요. 자, F는 6열이 되겠죠. 셀즈 i, 6열에는 오늘 날짜이기 때문에 데이트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코드 작성은 문제의 데이터를 보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엑셀 통해서 풀어볼게요.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에서 코드 그룹의 비주얼 베이직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비주얼 베이직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도서 주문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폼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즉 해당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의 내용을 작성하는 게 되죠. 그래서 해당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단추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cmd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서 수행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하나씩 작성해 볼게요. 저는 보통 탭을 써서 들여쓰기를 하는데요. 이게 연습할 때 조금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들여쓰기해서 작성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저는 좀 들여쓰기를 해서 코드를 작성합니다. 따라 하실 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작성하시면 나중에 조금 더 가독성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코드를 잘못 작성했더라도 찾기도 수월하거든요. 아무튼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행번호를 먼저 지정해주면 되겠죠. i는 이라고 적어주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셀이 어디예요? 자,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인접한 영역의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B4셀이 기준이 되겠네요. 여기에 셀 주소를 대괄호 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current region.rows coun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B4셀에서 인접한 지역의 행의 개수가 된다. 그쵸? 자, B4셀에 인접한 행의 개수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그러면 4가 출력이 될 텐데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은 8행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4를 적어서 행 번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셀즈 i, 2에는 2열은 목차가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행번호에서 5를 뺀 값으로 계산하라고 하죠. 그러면 i 빼기 5를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소명을 가지고 올게요. 도소명은 C열, 3열에 있는 값이 되겠네요. 자, 셀즈 i, 3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해당 부분은 여기 도서 제목이 있는 곳에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부분의 이름이 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해당 부분 클릭하게 되면 LSD 도서 제목이라고 나온다. 그쵸? 그러면 LSD 도서 제목에서 가지고 와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열이 2개나 뭐 3개가 아니죠. 그냥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LSD 도서 제목을 적어주고 바로 LSD 도서 제목에 있는 값을 3열 도서명에 가지고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량. 4열 부분에 있는 수량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수량은 해당 부분에서 사용자가 입력한다. 그쵸? 자, 그러면 우선 해당 부분 이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해당 부분은 txt 수량이라는 컨트롤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셀즈 i, 4열의 수량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요. 자, txt 수량에서 가지고 오는데 자, 저희가 가격을 계산할 때 수량을 곱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데 그것을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점 밸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저희가 txt 수량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격이 있는 열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if문을 작성해 볼게요. 자, if sales i, 3, 즉 3열이면 도서명이 있는 곳이죠. 해당 도서명이 컴퓨터 활용 능력일 때는 then sales i, 5에서 즉 5열이면 가격이 있는 필드가 됩니다. 가격이 있는 필드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도서 한 권당 10,000원을 곱하면 되죠. 자, 10,000원 곱하기 셀즈 i, 4, 즉 수량이 있는 셀을 곱해주고요. 여기에 5% 할인하니까 0.95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그냥 10,000원에서 수량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if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f와 end if로 if문을 작성했고요. 셀즈 i, 3, 즉 도서명이 컴퓨터 활용 능력일 때 수행될 내용을 아래쪽에 작성했고요. 그 외의 경우에 수행될 내용도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셀즈 i, 6열 주문일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셀즈 i, 6열 주문일에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입력해주면 되죠. 그러면 데이트라고 입력해주시면 끝이네요. 그쵸? 뭐, 해당 부분도 연습을 잘 하셨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여나 내가 시험 칠 때 코드 작성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해당 문제는 넘어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 칠 때 기준으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당 문제에서 5분 이상 소요할 것 같으면 다른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고민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시험 칠 때 잘 고려를 하시되 기본적인 기준선이라고 하면 5분 이상 소요되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으면요.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코드 작성을 다 했는데 잘 작성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해당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도서 제목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5건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입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와 도서명, 수량, 그리고 원래는 10,000원 곱하기 5건이면 50,000원인데 5% 할인돼서 47,500원에 현재 날짜까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괄로 3번의 VBA 코드를 작성해서 프로시저를 직접 구현하는 문제까지 모두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4회의 예상 문제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풀 5회 예상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엑셀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생겨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번 시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5회 예상 문제를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